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5.18에 대해서는 대신 대로 공수부대가 개입됐기 때문에 국군 명예를 위해서 안으려고 애를 쓰는데, 전광 목사가 7개월 전에 광주에 가서 또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고, 그 후에 또 뭐 3번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을 수가 없어서 하고, 또 전광 목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심대로 안으려고 그러는데, 뭐 3번이나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5.18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광 목사는 광주 가서 5.18은 고정간첩에 의해서 이뤘고, 고정간첩은 북한의 정치국 소관에서 거기에 의해서 지령받아서 고정간첩에 의해서 광주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980년도 5월 17일 날 계엄 확대를 해서 국회의원들 싹 잡아들이고 정치인들 싹 잡아들이고, 5월 17일 지나서 5월 18일 날 조선대학교고 전남대학교를 공수부대 근무에 있는 7공수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사진은 80년도 5월 18일 오전 11시경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 봐보면 학생 2명을 무릎 꿇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전차가 있어요. 지금 저거 광주 시내는 아직 새벽이라 데모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항의도 않고 그랬는데, 세상에 전차를 동원해 가지고 학생들 또 광주 시내를 이렇게 폭동을 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유발시킨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학생들이 지금 데모도 않고 새벽이고 또 11시에 오고 그러는데, 세상에 무슨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데모했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을 일이지, 공수부대를 동원하고 이렇게 전차까지 동원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혀놓은 거 봐보세요. 전광 목사 잘 보고 설명해 보셔요. 이게 고정간첩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공수부대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잘 봐보세요. 전광 목사가 한번 설명을 해 보셔요. 자, 이것은 도청 앞에요. 전라남도 도청 앞에 공수부대가 도청 앞에 이제 방을 하는데, 이렇게 기관총으로 해서 실탄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실탄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21일 날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54명이 죽은 거예요. 한날에 54명. 그러면은 이 광주에 공수부대가 가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공수부대가 많이 갔어요. 봐보세요. 여 밑에는 공수부대고 데모다가 이제 도망가고, 이거 잘 보세요. 전광 목사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고정간첩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가, 정호용이나 전두환에 의해서 공수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셔요. (80년도 5월 18일) 날 7공수가 처음에 광주로 갔어요. 7공수 33대대는 권성만 중령,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전남대학교, 35대대장 김일옥은 조선대학교. 그런데 조선대학교에서는 큰 사건이 안 벌어졌어요. 전남대학교에서만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19일 날 일개 공수 여단이 갔는데도 뭐 어렵다 해가지고 19일 날 화천에는 11공수, 그러니까 7공수는 신우식 중장이고, 그리고 11공수는 최웅 중장이요. 그리고 61대대장 안봉 중령, 62대대장 이재원 중령, 63대대장 조창구 중령. 그러니까 화천에는 11공수 3개 여단이 지금 광주에 19일 날 간 거예요. 그러면 19일 날 갔는데도 모자라다고 그래서 20일 날 저 가락동에는 3공수 최서찬 중장이요.
이 삼공수 칠수상 준장이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해가지고 서빙고로 끌고 가는데, 정병주 사령관이 최수창을 얼마나 동생같이 생각해서 진급하고 못하고 보직하는데 도와더니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선배를,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선배를 그냥 가서 체포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병주 사령관을 부관이 있는데, 부관이 이렇게 지키다가 결국은 김우랑 소령이 현장에서 총 6방 맞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은 눈이 실명되고, 그리고 헛발질이는지 뭐 다른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삼공수 최수창 준장은 11공수 11대대 임손 중령, 그리고 12대대 김한배 중령, 13대대 변길남 중령, 15대대 박정규 중령. 박정규가 대대를 동원해 가지고 정병주 사령관을 포위해서 그냥 팔을 쏴갖고 더 이상 이제 저항을 못하게 생겨서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정병주는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송추 가서 목 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 이게 정병주를 체포한 사람이 15대대 박정규예요. 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전광무사 잘 들어요. 다 이 사람들 지금 살아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요. 만약에 이제 이봉규 같이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5.18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김일성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건을 벌였겠는가? 그러면은 야, 이 공수부대가 빨갱이들 아니에요.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정간첩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고정간첩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김일성 앞제비, 고정간첩이 앞제비 아니요. 앞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24단 박준병, 양평에 있는 24단 박준병 준령 사단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광주로 갔잖아요.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61 연대장 김동진, 그리고 62 연대장 이병년 해서 2개 연대가 갔죠. 3,164명이. 공수부대는 3,400명, 보병은 3,000명, 그리고 향토사단 31사단이 광주를 싹 포위했잖아요. 31사단이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가평에 있는 20사단이 전차 가지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3,400명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죽은 사람이 한 3,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6,000명 가까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2,500명이요. 전관 목사 잘 들으셔요.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전관 목사도. 그래서 5.18 때 죽은 사람이 전관 목사가 이제 공수부대가 싹 포위를 했지만은 진압을 안 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5.18 때 사망자가 165명이에요. 행방 불명자가 105명이고 실종자. 그리고 그러니까 27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임자가 없는 이렇게 사람이 22명, 개 292명이에요. 부상자가 6,000명,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2,5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수부대 가서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철모 밑에 이렇게 이렇게 철모 밑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털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찰들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공수부대고.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부대하고 같이 진압을 한 거예요. 공수부대는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자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게 경찰들이요. 이 사람도 경찰이고. 그래서 공수부대는 M16을 쓰고 경찰은 M1하고 칼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M1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M16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 거기 죽은 사람 중에서 칼빈이 있다, M1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한 3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저들끼리 싸워서 죽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남 도경국장 안병하가 있어요. 안병하 이제 총경이 이렇게 강경 진압하면 안 된다. 경찰이 진압해도 충분히 하고 31사단이 진압해도 충분한데 경찰이 해서 안 되면은 국군이 하는데 경찰이 지금 진압도 제대로 않고 있는데 공수부대가 와서 이렇게 막 강경 진압을 하면은 광주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이건 그냥 감당을 못 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다가 안 되면은 31사단이 진압을 하고 31사단이 진압도 안 되면은 서울에서 공수부대가 오고 전차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경찰이 진압도 아직 않고 31사단이 아직 않고 이렇게 진압 안 해도 충분히 진압하는데 왜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하느냐. 그 말에다가 그냥 얼마나 투덜 안경택 안병하 이렇게 저 국장이 공수부대 대위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남 도경 작전국장이 있어요. 안영택 총경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공수부대가 너무 투도를 패니까 부상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병원으로 입원시키라. 잘못해 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공수부대들이 왜 이 사람들을 병원으로 입원시키느냐, 병원을 끌고 가느냐, 왜 그리 피난시키느냐. 그거는 안영택 총경도 그 공수부대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직위 해제도 되고, 그래갖고 5.18이 끝난 다음에 소송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해서 안 되면은 31사단, 항토사단이 진압하고, 그러도 안 되면은 전국에서 공수부대가 오면 뭘까? 그냥 첫 시간부터 공수부대가 7여단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는 그냥 딱 지나보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막 전차로 동원하고, 그러니까 막 광주 시민들이 막 흥분해갖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고정간첩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광주는 뭐 괴물이라, 광주는 다 빨갱이들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후보가 되면은 이렇게 5.18 사건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그래서 4.19 혁명, 그 다음에 이제, 하살구 같이 이제 헌법 정신에 넣고 5.18도 헌법 정신에 넣겠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을 하고 반겼는지 몰라요.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여지까지 누구 대통령 후보 나왔어도 한 번도 그런 말 한 일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렇게 헌법에 5.18 정신을 넣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그냥 대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시내에서는 보통 8%, 9%에서 10%밖에 안 나와요. 이명박이니 박근혜니 우익들 해봤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18%가 나왔어요. 광주에서. 그리고 학동은 49%까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데 여러분, 광주시 학동에서는 49%가 나왔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윤석열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7개월 전에 정강 목사가 김재원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최원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5.18을 넣는다고 그럴 때 어떨 거냐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김재원이가 그러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들, 광주 시내 사람들, 그리고 그냥 전남북 사람들이 그냥 세상이 막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김재원이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한 90명 가까이 모시고 가가지고 망월동에 참배를 하고
5.18을 헌법 정신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김재원은 저걸 반대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전광 목사가 그냥 유튜브에 5.18은 절대 헌법 정신에 넣을 수가 없다 막 그러니까 전국에는 그냥 호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있는 호남 사람들이 그냥 통곡을 단식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강서 구청 후보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17%가 떨어져서 이번에 구청장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5.18 헌법 정신에 넣겠다. 그리고 국민힘도 넣겠다. 그리고 우익들도 넣겠다. 그랬으면은 강서구청 그 구청장 선거에 그렇게 떨어지들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국민힘에서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전광 목사가 5.18 정신은 넣지 않겠다. 그리고 김재원도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냥 대통령 선거도 강서구청에서 이기고 서울시장 후보도 강서구청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 아닌가, 우익이 거짓말한 것 아닌가, 표를 달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선거에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냥 떨어버렸잖아요. 지금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 저 원희룡이가 또 정광 목사 이렇게 강의에 갔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는 뭐 헌법 정신을 5.18을 넣는 거 반대한다 원희룡이가 뭐 말은 안 했지만은 전광 목사하고 간 것만 하더라도 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한 사람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5.18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그렇게 말을 안 한다든지 전광 목사가 계속 반대한다든지 그러면은 22대 선거 때 전남북 사람들, 호남 사람들하고 서울 시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호남 사람들이 죽자 살자 그냥 좋든 나쁘든 그냥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이렇게 170석이 아니면은 반절인 150석은 꼭 국민의힘에서 얻어야 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번 22대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100석이니 120석이니 이렇게 얻고 지금 저 이해찬이가 이야기한 대로 180석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얻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4년 남은 거 임기 동안에 아무것도 일을 못 해버려요. 그리고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법도 개정 못 하고 개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식물 대통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익에서 지난번에 이봉규 뭐 그냥 저 조희석 같은 사람들 북한 뭐 특수군이 왔다 이렇게 떠들고 그건 이제 전광 목사는 저 고정간첩 했다. 광주는 그냥 주사파로 덮어버렸다. 어떻게 광주가 주사파로 덮어버려요? 만약에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야 호남 사람들이 저 전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는 호남 사람들, 경기도에는 호남 사람들, 전국에는 호남 사람들이 죽자 살자 이제 국민의힘을 안 밀고 민주당을 밀으면은 민주당은 이해찬이가 말하는 대로 180석을 얻고 우익은 그냥 날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22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5.18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 정신에다가 넣겠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서 18%를 밀었는데 광주 사람들만 18%를 밀은 것이 아니라 전국 있는 호남 사람들이 18%를 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보다 28표 더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5.18 정신에 대해서 전광훈이가 반대하고 우익에서 계속 반대하고 이봉규 같은 사람들이 북한 지령에 의해서 왔다 그러면은 호남사를 똥돌 묻혀가지고 저 민주당을 밀으면은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저 민주당에서는 그냥 공짜로 그냥 얻다시피 180 얻고 그리고 이제 우익에서 120석을 얻으면은 국민의힘에서 120석 얻으면은 난리 나버려. 그러니까
북한 이렇게 특수군이 왔다. 또 그냥 고정간첩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에 넣을 수가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윤석열 국민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윤석열을 바보 만드는 거고 우리를 그냥 바보 만드는 역적이에요. 역적.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강 목사도 제발 뭐 고정간첩 왔다. 광주는 다 빨갱이다. 그리고 주사파로 덮어버렸다.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강 목사 유튜브 강연을 들으니까 뭐 이렇게 정호용한테 이제 들으니까 뭐 오대산 전파가 많이 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신청한다 그러는데 그걸 지금 30년 전에 해야지 왜 지금까지 안 해요? 정보 공개가 문제예요. 5.18 현재 사건이 문제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공수부대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투드려 패니까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공수부대 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이거 좀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광주 가가지고 3,400명 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몰고 이렇게 공수부대가 막 쫓고 그러는데 이게 고정간첩에 의해서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북한 특수군이 이게 다 북한 특수군이고 이거 고정간첩이에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거 봐보세요. 공수부대 두 사람이 청년을 손을 머리 위로 하라고 해놓고는 막 투드려 패고 잡고 그러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이 공수부대가 북한 고정간첩이에요? 북한 고정간첩이면 공수부대 가서 그냥 싹 잡아서 끝내버리지 가만 놔둬 고정간첩을? 고정간첩이 새벽부터 선동하고 고정간첩에 몇 명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400명 공수부대 가가지고 한 일이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거 이렇게 공수부대 가서 많이 청년들을 막 묶어놓고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 박고 이러는데 이게 북한 고정간첩이 한 거예요? 선동해서 한 거예요? 요 공수부대가 있잖아요. 군인이 공수부대가. 전과목사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공수부대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람을 투드려 패고 그리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광주 시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21일 날 30만이 동원돼 갖고 공수부대를 몰아낸 거 3,400명을 우리나라 특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거 봐보세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광욱사. 그렇게 거짓말을 자르고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호남사들을 폄하하고 그렇게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자 살자 이재명을 밀고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밀고 국민힘을 밀어서 국회의원도 당선시키고 대통령도 당선시키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호남은 빨갱이다. 주사파로 덮어버렸다.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은 문재인은 전부 다 호남에서 다 당선시켰다. 그러니까 역적소리 같은 소리, 역적소리를 하니까 전남북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죽자 살자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황 장군은 거기 따라다니면서 광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을 미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냥 이재명이가 범죄가 있든 없든 그냥 민주당에서 이해찬이가 뭔 소리를 하든 않든 송영길이가 돈봉투 사건 있든 없든 황운하가 무슨 범죄를 했든 말든 조국이 뭔 일을 했든 않든 무조건 광주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30년 동안
이제 공수부대에 의해서 전두환이나 정호영이나 공수부대에서 이렇게 많이 죽고 억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죽은 후에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주사파다, 빨갱이다, 괴물이다 3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죽자 살자 그냥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적이에요, 역적. 이거 잘 봐보세요. 이게 다 공수부대 버스 한 대 갖고 돌진을 했어요. 공수부대로. 그러니까 정조전에서 버스 운전사를 총을 쏘니까 버스가 다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 북한 지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봉규 씨 잘 설명 한번 해봐요. 북한 지령에 의해서 했는가? 당신네들은 북한 앞제비, 김일성 앞제비. 무슨 북한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공수부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고정간첩에서 이렇게 공수부대가 움직여요?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거 봐보세요. 165명이요.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105명이고 부상자가 6,000명,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25,000명.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서 위로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사파다. 북한의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다. 이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전남북은 다 빨갱이다. 주사파다. 그리고 문재인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죽은 후에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죽자 살자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죽자 살자 민주당을 미르면은 그만큼 국민님이 손해봐요. 이참에 이거를 전광 목사나 이봉규 씨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5.18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다 이게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5.18 사건을 꼭 5.18 정신을 넣겠다 하면 또 이제 18% 20% 학동 같은 데서는 이제 49%를 찍을까 그러지 않으면은 누가 찍겠어요 민주당 저 국민의힘을. 그러면은 이해찬 같이 180석을 얻고 저 국민의힘에서 120석을 얻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돼버려요. 지금 하는 거 봐보세요. 맨날 민주당에서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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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여러분 22대 국회의 핵심은 지금 전광 목사가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봉규가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꼭 넣겠다 이 말을 하지 않는 한 호남 사람들이나 전남북 사람들이 이거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을 밀으면은 22대 국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역적 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망하니까 이제 의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09년 한일 병합 전에 10월 21일 날 안중근 의사는 이등만은 아예 죽여버렸어요. 이등만 이제 안중근이가 32세죠. 이재명은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영을 죽이다가 실패를 했어요. 박승환은 아예 그냥 통곡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군 해산 때 남대문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63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1000여 명이 부상당하고 500여 명이 체포를 당했죠. 1896년 2월에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켜 충주성을 점령했다가 내부 갈등에서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그냥 점령돼 버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